한국이 뭘 하든 관심 없다. 일본 누리꾼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말 중 하나입니다. 저는 한국이 일본에 관심이 없다는 말도 거짓이고 반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도착적으로까지 보이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언론 보도의 양과 내용에서 증명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를 다룬 아사히 신문의 기사를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제목은 과열된 한국 보도, 정보 프로그램의 기저에는 높은 시청률이 있다. 일본 5대 신문사 중 그나마 이성적인 아사히의 비판적 논조가 잘 묻어나 있는 기사입니다. 텔레비전 와이드쇼에서 한국 보도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일 정부 간 대립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심지어 한국인에 대한 증오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출연자들도 등장한다. 한국을 경쟁적으로 끌어들이는 기저에는 무엇이 있으며 급진적인 말들이 필터링 없이 전파를 타는 이유는 무엇인가? CBC의 정보 프로그램 고고스마에서는 한국에서 있었던 일본인 여성 폭행 사건을 다뤘다. 이에 대해 중부대학의 타케다 쿠니히코 특임 교수는 일본 남자들은 한국 여자가 오면 폭행해야 한다 라고 발언했다. 이후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3일 후 프로그램 차원에서 사과했다. 또한 TV 아사히의 와이드 스크램블에서 해설자 크로테츠 히로시 씨는 자신의 플립에 다난이라고 써서 국교 단절을 호소했다. 여기서 하나 짚을 부분은 TV 아사히와 아사히 신문의 논조가 서로 비슷할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완전히 다른 언론사처럼 상반된 논조를 보이고는 하는 게 이 두 곳입니다. 언론사가 운영하는 TV 채널들은 하나같이 우익적 또는 극우적 논조를 보입니다. 신문사들 중에는 그나마 아베 정권에 대해 용감한 비판을 하는 신문들이 제법 있지만 TV 쪽은 전멸이라고 봐야 합니다. 속마음을 감추는 데 능하고 직설적인 말을 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일본인들. 그러나 이것이 국가가 문제로 바뀌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기사는 이에 대해서도 짚습니다. 한일관계 전문가인 시즈오카 대학 교수 코자이 수스무 씨는 한국 정부가 실제로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고 인식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감정적 반응들이 한일 교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임을 알면서도 과격한 진짜 속마음을 말하려는 분위기가 인터넷 등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 TV 담화에서까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가벼움이 나오는 겁니다. 라고 지적한다. 와이드쇼에서는 한국을 거론하는 시간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온 모니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을 다룬 총 시간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표명한 7월 첫째 주에는 2시간 53분이었다. 하지만 8월 둘째 주에는 3시간 48분,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한 8월 넷째 주는 6시간 40분, 마지막 주에는 무려 13시간 57분에 달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가? 민영 와이드쇼의 한 프로듀서는 한국을 다루면 시청률이 높습니다. 와이드쇼들이 한국 일색인 것은 시청자의 몰입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조국 씨의 의혹 보도는 마치 한류 드라마처럼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엔터테인먼트화하기 쉽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시청자 유형은 엔터테인먼트적 시각으로 즐기는 층, 원래 한국에 관심이 있는 층, 혐한 층,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시청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의 증명일 겁니다. 문제는 혐한층을 직접 공략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혐한의 증폭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 민영 와이드쇼가 노리는 것은 확실한 시청층인 혐한층이다. 이로 인해 각 프로그램이 혐한을 부추기는 내용에 매달리고 이성적인 분석을 하는 방송이 적은 것이다. 그렇다면 시청자의 내면 속 한국에 대한 관심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는가? 아오키 오사무 기자는 일본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민족적 차별이 존재합니다. 라고 분석한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표출된 것이 바로 북한 때리기였다. 납치 문제가 주요 이슈였던 2002년 북일 정상회담 이후 이러한 차별적 언행을 드러내놓고 해도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해 일본의 경제 성장이 정체되면서 불안감이 퍼지고 자신감 상실을 느끼는 사람이 늘었다. 여기에 만화, 혐한류, 증오 활동을 하는 단체의 등장, 인터넷에서의 과격한 담론의 확대가 겹치면서 잠재해 있었던 차별의식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기사는 일본 사회의 자신감 상실이 내재되어 있던 차별적 감성과 만나 폭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혐한을 조장하는 각종 서적, 단체, 내두익이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 기사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언론의 경향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언론이 할 수는 있지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가장 최악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일본 언론이라 일침합니다. 전시 중 일본에서는 신문이 귀축 미형이라 말하며 전의를 부추겼다.
1990년대 르완다에서 일어난 인종 간 대량 학살은 라디오 방송이 증오를 부추긴 영향이 컸다. 아오키 씨는 말한다. 이런 사례들은 미디어가 그러한 것을 부추기는 것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차별은 세상을 자극하고 퍼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단 불타오르며 퍼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억제하는 것, 이것이 미디어의 역할이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일본의 한국 관련 보도를 모니터링하다 보면 분노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직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한 목적이 다분한 보도들, 그러면서도 본질에는 접근하지 않는 피상적 보도들이 넘쳐나는 게 작금의 일본 언론 현실입니다. 우리 언론도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꼭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특정 국가에 대해 대놓고 혐오 발언을 쏟아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나은 환경일까요? 아니면 도토리 키재기일까요?